혹시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우리 몸이 조용히 보내는 신호들이 사실은 우리의 남은 삶을 예견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나이가 들면서 문득문득 찾아오는 크고 작은 불편함들, 때로는 불안감으로 다가올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발견되는, 어쩌면 아주 평범해 보이는 행동들이 사실은 우리의 수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과학적인 증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오래 살려면 좋은 음식을 먹고 열심히 운동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물론 그것도 맞지만 사실 우리 몸은 그보다 훨씬 더 미묘하고 은밀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수명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70세가 넘으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여러분의 남은 수명을 조용히 알려주는 7가지 신호들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나눠 볼 거예요. 이 신호들은 모두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들이며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이 전혀 아닙니다. 매일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쉽게 발견하고 또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표들이죠. 이 신호들을 이해하고 잘 관리한다면 여러분은 분명 더욱 활기차고 건강하며 만족스러운 노년을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자, 그럼 우리의 건강과 수명을 예측하는 첫 번째, 조용한 신호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악력, 즉 소나기의 힘입니다. 단순히 물건을 쥐는 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놀랍게도 악력은 전반적인 근육량과 신체 기능의 중요한 지표이며 심지어 노년기 건강과 수명에 대한 강력한 예측 변수라는 사실이 수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악력이 약한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 뇌졸중, 골절 위험이 더 높고 나아가 인지 기능 저하와도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까지 나왔죠. 이는 악력이 단순한 팔 힘을 넘어 우리 몸 전체의 건강 상태를 반영하는 바로미터와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악력은 상체 근력, 심지어는 전신 건강 상태를 가장 쉽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신호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악력은 건강한 수준일까요? 집에서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 앱이나 간단한 악력 측정기가 잘 나와 있어서 쉽게 측정해 볼 수 있고요. 만약 그런 도구가 없다면 병뚜껑을 따거나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 때 예전보다 힘에 부치지는 않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도 좋은 시작입니다. 혹은 수건을 꽉 쥐어짜거나 테니스 공을 쥐고 반복적으로 쥐었다 폈다 하는 운동을 꾸준히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악력은 단순히 팔 운동만으로 키워지는 것이 아니라 전신 근력 운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규칙적인 걷기, 계단 오르기, 스쿼트 같은 하체 근력 운동도 악력을 포함한 전신 근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트에 가서 장을 볼 때도 카트를 밀기보다는 손잡이가 있는 장바구니에 적당한 무게의 물건을 담아 들고 다니는 것도 하나의 생활 속 운동이 될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소나기 힘을 사용하는 활동을 의식적으로 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건강 지표는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바로 보행 속도입니다. 얼마나 빨리 걷는가가 우리의 건강과 수명을 예측하는 강력한 지표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걷기 속도는 단순한 빠르기를 넘어 우리 몸의 근력, 균형 감각, 신경계의 건강 상태, 그리고 심지어 뇌 기능까지도 반영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걷기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거나 보폭이 줄어드는 것은 단순히 노화의 징후가 아니라 만성 질환이나 인지 기능 저하의 초기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느린 걸음 속도는 기대, 수명 단축과 연관이 있으며 특히 70대 이상에서는 걷기 속도가 빠를수록 사망률이 낮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걷기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올바른 자세로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선은 정면을 보고 어깨는 편안하게 뒤로 젖히고 팔은 자연스럽게 앞뒤로 흔들며 발뒤꿈치부터 닿는다는 느낌으로 걷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매일 30분 정도 활기차게 걷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기보다는 점차적으로 걷는 시간과 속도를 늘려나가고 중간에 짧은 휴식을 취하면서 몸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빨리 걷거나 경사가 있는 길을 걷거나 짧은 거리를 전력 질주하는 인터벌 워킹을 시도해보는 것도 걷기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한 움직임으로 우리 몸의 엔진을 계속해서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바로 우리의 삶의 질과 길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세 번째 신호는 바로 의자에서 손을 짚지 않고 일어나는 능력입니다. 이 동작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하게 하는 동작 중 하나이지만 사실 하체 근력, 유연성, 그리고 균형 감각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의자에서 일어날 때 자신도 모르게 손을 짚거나 일어나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는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낙상 위험 증가와 신체 활동 능력 저하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의자에서 손을 짚지 않고 일어나는 횟수가 적을수록 사망 위험이 높아진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간단한 동작 하나가 우리의 남은 수명을 예측하는 강력한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나요? 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특별한 운동 기구가 필요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의자 스쿼트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의자 앞에 서서 엉덩이를 의자에 살짝 닿을 듯 말듯 내려갔다가 다시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이때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허리는 곧게 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10번씩 3세트 정도를 목표로 시작하고 점차 횟수와 세트 수를 늘려나가 보세요. 굳이 의자가 없더라도 바닥에 앉았다가 일어나는 연습을 손을 짚지 않고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 운동은 우리의 허벅지 근육과 엉덩이 근육을 강화시켜 줄 뿐만 아니라 코어 근육과 균형 감각까지 함께 길러주어 전반적인 신체 기능 향상에 큰 도움을 줍니다. 매일 꾸준히 이 간단한 동작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됩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중요한 신호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질과 수명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또 다른 신호들이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신호에 대해 알아볼까요? 그것은 바로 후각입니다. 코로 냄새를 맡는 능력이 우리의 수명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의아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후각은 우리의 뇌 건강과 전반적인 신체 건강을 알려주는 중요한 조용한 신호입니다. 후각 상실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파킨슨병이나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신경 퇴행성 질환의 초기 징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음식의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게 되어 식욕 부진으로 이어지거나 가스 누출이나 상한 음식 냄새를 맡지 못해 안전에도 위협이 될 수 있죠. 또한 후각에 저하는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우울감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뇌는 냄새를 통해 수많은 정보를 처리하고 기억을 형성합니다. 후각 능력이 저하된다는 것은 뇌의 특정 부위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후각 능력을 어떻게 유지하고 향상시킬 수 있을까요? 우선 다양한 냄새를 의식적으로 맡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커피 향을 맡거나 과일을 깎을 때 상큼한 향을 느껴보고 산책 중에는 흙 냄새나 풀 냄새를 음미하는 등 일상생활 속에서 후각을 자극하는 활동을 늘려보세요. 집에서 허브를 키우거나 아로마 오일을 활용하여 다양한 향기를 접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식사할 때도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것을 넘어 음식의 향과 맛을 천천히 음미하고 집중하는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비염이나 코막힘 등 후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질환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를 자극하는 인지 활동도 후각 유지에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독서를 하거나 퍼즐을 맞추는 등 뇌를 활발하게 사용하는 활동은 전반적인 뇌 건강을 증진시켜 후각 기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후각은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고 즐기는 중요한 감각 중 하나입니다. 이 소중한 감각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냄새를 맡는 것을 넘어 우리의 뇌 건강과 삶의 활력을 지키는 일과 직결됩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바로 사회적 교류입니다. 친구나 이웃, 가족과의 관계가 우리의 건강과 수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회 활동이 줄어들고 고립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회적 고립은 흡연이나 비만만큼이나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 결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외로움과 고립감은 우울증, 불안감,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고 심지어 인지 기능 저해도 영향을 미칩니다. 즉, 활발한 사회적 교류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며 새로운 정보를 얻고 뇌를 자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경로당이나 복지관 등 지역사회 시설을 통한 어르신들의 사회 활동이 활발한 편인데요. 이런 곳에 참여하는 것 외에도
친구들과 함께 등산 모임을 하거나 동네 뒷산에서 만나는 이웃들과 가벼운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사회적 교류가 될 수 있습니다. 억지로 많은 사람을 만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질적인 관계입니다.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한두 명의 친구나 가족이 있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새로운 것을 배우는 동호회 활동이나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악기를 배우거나 요리 교실에 참여하는 등 자신의 관심사를 따라 활동하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자녀들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통화를 하는 것도 중요한 사회적 교류의 일환입니다. 사회적 관계는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마치 잘 가꾸어진 정원이 다양한 생명체들로 가득 차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해 더욱 풍요롭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 바로 수면의 질입니다. 우리는 잠을 단순히 쉬는 시간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잠은 우리 몸과 마음이 회복하고 재충전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특히 70세 이상에서는 깊은 잠을 자는 시간이 줄어들고 밤중에 자주 깨는 경우가 많아지는데요. 양질의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피로감,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는 물론 면역력 약화와 만성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불면증은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과 같은 질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심지어 치매 위험을 높일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잠은 우리 뇌가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고 기억을 정리하며 세포를 재생시키는 중요한 과정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잠을 잘 자는 것은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양질의 수면을 취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주말에도 너무 늦잠을 자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피하고 차분한 활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가벼운 독서를 하거나 잔잔한 음악을 듣는 것도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잠자리는 어둡고 조용하며 시원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고 편안한 침구류를 사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낮잠은 20분 이내로 짧게 자고 오후 늦게는 카페인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 전에 과도한 음식 섭취나 음주도 숙면을 방해할 수 있으니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벼운 낮 운동은 숙면에 도움이 되지만 자기 직전의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잠을 방해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불면증이 심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준다면 전문의와 상담하여 적절한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은 우리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약입니다. 충분하고 질 좋은 잠을 통해 우리는 더욱 활기차고 건강한 내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신호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신호는 어쩌면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가장 중요한 퍼즐 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일곱 번째 신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신호들은 대부분 신체적인 기능이나 활동과 관련이 있었죠. 하지만 이 마지막 신호는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바로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회복 탄력성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우리의 건강과 수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과학적 증거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얼마나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기도 합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죠. 부정적인 생각이나 만성적인 걱정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염증 수치를 높이며 심장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칩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더 잘 대처하고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낮으며 전반적으로 더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회복 탄력성은 어려움이나 역경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는 능력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히게 마련입니다. 배우자와의 사별, 건강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등 노년기에 겪을 수 있는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이때 좌절감에 빠져 있기보다는 상황을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면을 찾으려 노력하며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고 새로운 의미를 찾아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을 때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고 좌절하기보다는 이것이 나의 몸을 돌볼 수 있는 기회구나 라고 생각하고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최선을 다해 회복에 집중하는 것이죠. 퇴직 후 공허함을 느낄 때
예전의 자신을 그리워하기보다 새로운 취미를 찾거나 봉사활동을 시작하며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바로 회복 탄력성이 높은 분들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기르고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연습을 해보는 것입니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감사할 만한 세 가지 일을 떠올려 보세요.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맛있는 점심을 먹었던 일, 따뜻한 햇살을 느꼈던 일, 자녀에게서 걸려온 전화, 한 통 등 소소한 행복을 찾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은 훨씬 더 풍요로워집니다. 또한 명상이나 마음 챙김 연습도 도움이 됩니다. 매일 5분이라도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거나 주변의 소리를 느껴보는 등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는 불안감을 줄이고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배우는 즐거움을 느끼고 성취감을 경험하는 것은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거나 외국어를 조금씩 익히거나 간단한 그림을 그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큰 보람을 느끼게 하며 삶의 의미를 더욱 풍요롭게 해줍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악력, 보행 속도, 의자에서 손 안 짚고 일어나는 능력, 후각, 사회적 교류, 수면의 질,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까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건강과 수명에 대한 귀한 정보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셨을 겁니다. 이 신호들은 단순히 여러분이 얼마나 오래 살지를 예측하는 것을 넘어 여러분이 남은 시간을 얼마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 줍니다. 이 6가지 신호들은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속삭임과 같습니다. 이 속삭임에 귀 기울이고 오늘 배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작은 변화라도 실천해 나간다면 분명 여러분의 삶은 더욱 풍요롭고 활기차게 바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아주 작은 변화라도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모든 것을 다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매일매일 한 가지씩이라도 의식적으로 노력해 보세요. 예를 들어 평소보다 조금 더 빨리 걸어보거나 잠들기 전에 감사 일기를 써보거나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과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배운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는 여러분만의 건강 비결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다른 많은 분들에게도 큰 영감과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한 더 많은 정보와 영감을 얻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여러분,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매 나이에서 최고의 삶을 사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